안녕하세요. 만신 중에 만신, 구대만신. 저는 김정태입니다. 오늘도 5분의 구대만신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체 언제 끝날까 하던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만신들께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뭐 어디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저는 러시아 가고 싶어요. 러시아에? 아른섬이라고 있어요. 섬이에요? 거기에 우리 만신들이 제일 기도가 잘 되는 스팟이 있나 보죠. 그 기둥이 있는데 그 하늘 기둥이라 그래요. 저는 중국하고 일본을 많이 가요.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세요. 후쿠오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오사카, 후쿠오카. 너무 좋죠, 너무. 아, 너무 좋죠. 내가 허락 안 할 거야. 허락을 먼저 맡으시고 저한테 얘기를 기뜸을 해주세요. 스케줄 맞추게.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빠질 수 없는 단어 무속. 2022년 선거 역시 무속이라는 단어가 쉬지 않고 등장. 하지만 화살은 애꿎은 무당들에게 날아갔다. 정치인들이 다 와서 점을 봐요. 내가 이름 대라면 이름도 막 댈 수가 있거든, 사실. 첨단 기술이 선보이는 21세기. 왜 무속과 정치는 뗄 수가 없는 것일까? 그 기묘한 관계를 파헤쳐본다. 자, 오늘의 주제 무속과 정치. 야, 이거 굉장히 어렵고 이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근데 올해 대선이 이어서 지방 선거까지 다 있는데 먼저 올 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 될지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들 우리 만신들께서는 다 누가 이렇게 될지 다 생각을 하셨고 그 예상이 그대로 다 맞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여당과 여당이 바뀔 것 같다고? 나도 맞았어요. 나는 관계자들 그쪽. 그래서 저 사람 대인 관계가 나눠졌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뭐 자다 우다 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 누구를 발표함으로써 미리 예언함으로써 좌우가 가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걸 좌우로 가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누굴 꼭 이렇게 뭐 마치다 보면 마치 그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전두환 시절 때부터 한 거 아니야, 누이? 그럼 우리는 대선을 전두환 시대 때부터 50 기분을 쳤어. 그러면 50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50 때부터 하신 분들. 그때는 막 방송국 기자들이 막 왔었어. 왔었죠. 발표하겠고. 진짜 하고 넘어갈 얘기는 계속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한테 이렇게 흠집내기를 하잖아요. 서로 상대방 후보를. 약간 뭐 무속적인 거라든가 뭐 불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뭐 이상한 걸 다 무속으로 몰아갖고 비하시키고 비양거리고 폄하시키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에 굉장히 이번에 화가 많이 났던 사람인데 아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맞아. 후보를 봐야지 왜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에 있는 딱쟁이 벌레를 보고 있어. 무속인이 우리가 될 사람을 해주는 거지. 안 될 사람을 절대 우리가 구군의 기도를 하던가 이거 안 하거든. 다 타고 나는 거지. 그럼. 인생의 길은 다 가는 길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보태주고 나쁜 건 빼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럼 제가 먼저 좀 여쭈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 이 누가 되겠는지 느낌이 이렇게 팍팍팍 오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대사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이라는 게 그 사람이 생김새와 눈, 코, 뭐 옆에 광대, 입 이런 것도 관상이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눈빛을 보거든요. 눈빛이요. 그러니까 말투에서 느껴져. 아, 저 사람은 되겠다 이런 거. 예. 그 사람의 기운이죠.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인생은 자기 기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자기가 기운이 좋으면 좀 부족한 기운이 있으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보태서라도 또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커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운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대통령 상을 본다든지 어떤 장관 상을 봤을 때는 어깨를 봐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걸음걸이부터 틀려. 어딘지 모르게 자신 있게 걷는 걸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모습,
그런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어깨가 딱 부러지고 아니 이상형을 얘기하고 나의 이상형은 이런 게 이상형입니다. 아유. 이런 게라는 이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 무속과 정치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실. 웬만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하시던데 이게 정치와 무속이 만나면 유독 이렇게 낯선 비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사실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신앙인데 토속 신앙인데 샤머니즘, 그거에 대해 어떤 샤머니즘. 정립된 게 없다 보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저런 막연함을 믿는 애야. 요행을 바라는 애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말아놓기가 너무 좋으니까 무속만 끼면 그냥 그걸 갖고 이렇게 아주 말아먹는 것 같아.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부엌에다 물 떠놓고 다 빌어가지고 자손들 다 키웠어요. 엄마 할머니들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어온 신앙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또 자기 편이 아니라고 떠들어대고 솔직히 저는요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이 다 와서 다 점을 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걸 미리 예언해서 자기들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 편이라 그걸 옹호하고 이러면 진짜 화나죠. 저도 화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 정치인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죠? 만신들한테 많이 찾아오시는데 실제로 어떤 고민들로 이렇게 오죠. 찾아와서 많이 이렇게 오죠. 질문을 하고 여쭙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시거든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선거 때에 다. 예, 선거 때. 그러니까 당선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국회의원이 됐던 뭐 시장이 됐던 보통 이렇게 보좌관들이 와서 그죠? 보좌관들이 이렇게 보좌관들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안 와요. 예, 그리고 와서 꼭 물어보고 내가 이름 대라면 이름도 막 될 수가 있거든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는 뭐를 했네, 누가 구술했네, 맞아. 점을 보러 갔네 이런 것들 그런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선거 때 난리들이죠. 그냥 막 뭐 구태면 당선되느냐. 근데 인물이 안 되면 구슬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될까 말까 한 사람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보직 이제 어느 뭐를 맡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고 근데 나는 오히려 보좌관들보다는 그 사모님, 영부인 쪽 언니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헤어짐은 없냐. 뭐 이런 것들. 나는 사실은 또 줄타기. 이분을 잡으면 금동학줄이냐. 아, 맞아. 아니면은 이 맞아, 그런 거 썩은 많이- 동학줄이냐. 줄타기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 같은. 그것도 굉장히 정치인들 뭐 줄서기는 뭐 전통이니까요.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직접 본 적은 없고 캠프에서 왔습니다. 정치하시는 캠프에서 오셔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표를 더 얻을까?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시고 캠프에서 물어보러 오신 적은 있습니다. 아니 정책은 지네들이 만들어지 왜 무당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냐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여론 조사를 해서 예? 만신들 괴롭히지 말고 좀 각자 알아서 좀 캠프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민이 있어서 왔던 정치인분들 도와줘서 잘된 그 사연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구체적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 서울시장 나왔던 분 지금 9년 10년째 하고 있어요. 굿도 하고 지성도 하고. 그때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나갔고 처음에는 당내에서 이제 입지를 좀 굳히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파가 좀 갈려서 이분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도태가 되느냐 아니면 치고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위기였었어요. 사실 그때 위기였는데 하셔서 뭐 아무튼 일단 승승장구 하셨으니까 뭐 지금은 뭐 충분히 그 당에서 뭐 입지를 입지 뭐 자리매김을 대단하시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과대표님인데 몇 선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오셔서 대선까지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관제가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야 이럴 경우는 내가 당에서 지금 내몰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당을 끼지 말고 나가라. 그래갖고 나갔는데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대표도 되시고 그래서 그런 덕. 저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인 회장이 오셔서 뭐뭐뭐 씨가 이제 되겠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55대 45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빌어야 된다. 해달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느 지역 동포들은 요새를 잘 하시면 표를 좀 얻지 않으실까? 그러면 당선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당선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역대 우연찮게 애동인데 점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점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노적을 싸고 돈을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몇 년도까지 한 5년, 7년을 예원을 했는데 내 말이 맞은 거야. 내가 그때 건설 쪽으로 손을 대라. 그래서 역대가 된 거야. 건설 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 대통령 때인데요. 저는 이제 그쪽에 캠프에 있는 분들이 다 하여튼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분명히 된다. 분명히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측근이 당신을 망칠 거다. 그래서 내가 측근에 있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결국에는 제일 측근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지. 자, 역대 정치인들을 보면 조상묘 그 조상묘 가서 촬영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당 터다 아니다, 대통령이 나올 자리다 아니죠. 그래서 뭐 통수국가제에서 무속의 힘을 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지 어떨지. 이거는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홍성대원군도 정만인이라는 직관을 불러서 어디가 명당 자리냐 해서 기라상가 그 절을 태워서 자기 아버지 묘를 써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왕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왕이고 국왕이고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을 내린다. 예. 뭐 우리는 묘자리를 보는 것보다는 예. 그 사람의 운기고 태어난 게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또 그것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의견이 다 반반이야. 타고난 운기, 타고난 왕이 될 사주. 그렇죠. 근데 내내 보직을 맡은 내내 조상이 시끄럽거나 묘자리가 안 좋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높은 보직에 올라가서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운기는 타고나는데 방해를 받고 그래서 끝이 안 좋고. 두 개 다 필요하다. 맞아요. 사실은 뭐 굿한다고 대통령이 되고 굿 안 한다고 대통령이 안 되고 이건 아니고 살 때가 되면 굿도 한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말을 진짜. 죽을 놈은 굿도 안 하고 죽고 살 때가 되면 또 굿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 말이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아무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굿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치. 굿이라는 게 잘 몰라서 그런데 굿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꼭 신령님한테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조상한테 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조상님 제사를 크게 한번 지내고. 예,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묘를 해드리고 싶어서 묘를 했어요. 했는데 직원한테 이제 해서 했는데 그 묘가 당대 발복이 있고 후대 발복이 있대요. 근데 이 묘가 당대 발복이었어요. 이 아들, 손주가 진짜 현찮았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쓰고 이 손주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 그 만신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조상묘 이전에 뭐 통소국가제 해가지고 무속의 힘을 빌려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영향을 준다 아니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에 있는 OX판을 자 본인의 의견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주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X가 두 분이시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그런 면도 영향 주고 타고나는 운기도 둘 다 필요하다. 이 얘기는 꼭 들어봐야 돼. 왜 영향 안 줘요? 첫 번째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지금 질문이 구수라면 대통령이 되냐, 조상묘를 움직이면 대통령이 되냐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잘하지. 그래서 점을 보고 내가 상담을 해보고 이 사람 될 사람인지 아닌지. 통반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OX가 안 되겠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사회자 탓을 하지 말고 제작진 탓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핫하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또 이렇게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 모 후보가 이 손바닥에 이 왕자를 적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연 이게 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뭐 결과론적으로 밖에는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게 부적 같은 개념이었겠지요. 자신이 조금 없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 뭐 부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내가 나쁜데 좋은 걸 갖다가 주니까 내가 좋아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 마음 먹은 대로 행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왕자라는 뜻이 임금왕자도 되지만 왕자라는 뜻은 나는 이게 왕자를 나는 사실은 동토를 잡은 거야. 그게 주술이야. 옛날에 이성계 씨도 무학태사를 옆에 두고 구군을 논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임금왕자를 썼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어떠한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본인적으로 왕자를 쓰고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학대사 옆에 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왕자를 쓰고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예, 요즘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주가 아닌데 목수문을 땡겨와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앞에 놓인 OX판으로 자신의 운을 댕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O, 없다면 X를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쩌면 이렇게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진짜 갖다 붙여도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간이 안 된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잖아. 예. 그럴 수 있어. 무슨 목숨줄을 끊어왔다. 이 세상에는 거저도 없고 목숨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목숨을 건다 해서 되질 않는다. 이거는 그냥 흥간에 떠도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수 세력과 진보가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효한 비어가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봐도 이렇게 썩 이렇게 예? 목숨 운을 빌려와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는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가들을 탓하시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고. 네. 유튜브들 너무 믿으시면 안 돼. 무당이 나와서 말이야 사주도 잘 풀지도 모르고 솔직히 진짜 무당이라면 사주 같은 거는 다 공부해서 풀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무당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맞아. 갖다 바칠 수는 있어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들을 얘기가 못 돼. 맞아. 인생을 사는 건 똑같아.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이제 딱 정착이 되니까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 앞길을 열어가는 건 다 똑같잖아. 정치인이고 사회인이고 아무거나 다. 근데 자기가 갈 길은 다 물어봐서 다 가면서 왜 다른 사람이 가는 거는 나쁜 거고 내가 가는 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정치인들이 뭐 서로 이렇게 대등성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아까 같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갖고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 빨리 정치가 안정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원했을 때 무속인을 찾지 말고 진심으로 와서 인성이 돼갖고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지 말고 나는 인성이 먼저 되라. 난 이러고 싶어요. 이거는 시청자들은 피해자야. 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체가 허황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 클릭수 높이려고 아무 말이나 좀 안 짓거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런 거 자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달려있고 또 전체적인 또 우리나라
국민적인 정서도 해야 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튼 우리가 뭐 정치와 무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은 두 가지 얼굴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 점을 보러 와서 점을 봤다.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누가 점을 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뭐 무속에 빠졌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요번에 사실 뭐 청와대 이전도 뭐 풍수적으로 어쩌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종교가 됐던 뭐 무속이 됐던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말자. 난 솔직히 안 그래? 아니 우리 만만한 홍해조시야? 억울한 누명 쓰잖아 우리들이. 그치? 그 맞잖아. 맞아.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말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번에는 고대 만신들의 조언을 듣고 싶은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 남성입니다. 최근 퇴직을 고민할 만큼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입니다. 야근을 밥 먹듯 시키는 건 기본이고 새벽에 혼자 술 마시고 전화에 몇 시간이고 전설을 늘어놓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며칠 동안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댑니다. 요즘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한심하고 답답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는 퇴사하는 게 답일까요? 이 직장 내 따돌림, 상사의 괴롭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왜 좋을지 피하는 게 답이다. 아니면 끝까지 버틴다. 자, OX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요, 왜 버틴다고 했냐면, 일단은 자기를 돌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나를 먼저 보면 저 사람이 보일 것 같거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이런 거를 되돌려서 한번 본 다음에 퇴직을 하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퇴직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참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저분이 인정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운기가 좀 많이 좀 제자리 걸음이다.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동이 좀 있어야지 자기가 숨 쉴 시간 또 자기가 조금은 더 운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는 게 맞다. 마음은 떴어요 저분이요. 나는 버틴다인데 왜 그러냐면 그 조직 내에서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그리고 유난스러운 사람은 어디 가나 있어. 맞아. 내가 이 직장을 옮기면 되고 때려치면 그만인데 선택이 분명히 자기한테 있는데 여기서 목숨까지 힘들다 하는 말은 이 사람 자체가 이거 자체에서 자기가 먼저 좀 만져야 될 부분이라고 맞아. 생각해.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내 자신을 고치고 이왕 갈 거 똥이라도 뿌리고 가자. 진짜 이런 어떤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학생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내에서도 이거는 폭력이거든. 저라면 버팅겨서 지금 법이 좋잖아요. 뭐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든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그만둬도 둬야 되겠지. 이거를 갖고 성인이 뭐 퇴직을 해야 되겠다, 버팅겨야 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버팅기시면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분의 말 중에 한 가지가 제 귀에 딱 꽂혔는데 안 좋은 생각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 사자성어로 생생지락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생생지라오. 생업과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버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근데 내가 인생을 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돈을 벌지 말고 조금 인생을 편하게 살아라. 그런 나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사표 쓰고 뭐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뭐 의견이 뭐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계속 버텨서 끝까지 뭐 여기 가도 그런 상황, 저기 가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서 현명하게 한번 처신을 해봐라.
전 임세 말이 맞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의견은 이제 또 다른 뭐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제 그 결론이 나왔는데 하여튼 사례자분께서 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어떤 것이든 아래 주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행복하세요.